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 이윤 창출과 함께 일자리와 지역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기업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 이유식 생산 공장. 인근의 제철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해 지난 2014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골 이유식을 내세운 인기로 직원도 3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올해 매출 목표도 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 고용과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하지만 수익 모델이 탄탄하지 않으면 성공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경남 지역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수는 130개로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로 중하위권입니다. 지난 2015년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7억 7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할 때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케팅도 흐름이 있고 하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 다 좀 끊겼다고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한 상황. 경남 지역 사회적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평균 1,400만 원. 기업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영위하기 위한 경남의 여건은 척박합니다. 육성 사업을 담당할 위탁 기관마저 올해는 없어져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맡았던 사단법인. 올해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팀을 발굴해 초기 지원을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인데 이를 맡을 기관이 올해는 없어진 겁니다. 불편함이 조금 있으시긴 할 텐데요. 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을 또 억지로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회계와 세무교육, 전문가 상담 등 창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여건이 그만큼 나빠진 겁니다. 도 단위에서는 위탁기관이 없는 곳은 전남과 경남뿐입니다. 이런 데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정부 사업 보조와 시설 지원 2억 원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2%, 자치단체 전국 평균 4%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기까지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기관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까지 이미 가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상품.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공공구매 비율 확대,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실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 지자체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6.1 지진에 한별 1호기 냉각제 공기 펌프에 말썽이 생겨 원자로는 엄청난 온도로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원전 내부 상황은 수시간 동안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된 지자체의 재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KBS 취재 결과 실제 지난해 경주 지진 때 부산시는 한국수력 원자력으로부터 지진이 원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지진 계측값을 30분이나 지난 뒤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은 실시간 이 자료를 받았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재난 상황에서 정작 원전 소재 지자체는 30분 동안 깜깜이 신세였던 겁니다. 늦었지만 이후 부산시가 한수원 측에게 이 지진 계측값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한수원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수원 측은 부산시 제안에 대해 내부 표준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부산과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에게 지진 계측값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진은 다 끝나고 난 뒤에 피해가 있고 난 뒤에 통보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더 빨리 통보를 해서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최고의 저희의 어떤 목적입니다. 부산시는 또 지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북구 덕천동과 고리원전 바로 옆에 자체 지진 감지기를 한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지난해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올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 속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A씨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남해군청 내에서 동료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견책을 받았지만 표창 공적이 있어 최종 불문 경고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불문 경고를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올 상반기 남해군 인사에서 A씨가 승진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문 경고는 1년 동안 표창을 받을 수는 없지만 승진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 법률 위반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음부터 견책이라는 경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전남 고흥군에서도 군수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승진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사태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도지사에게 충성하면 승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벌금 100만 원은 낮은 수준의 형벌이어서 견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남해군은 KBS의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에서 12만 원, 위천면 주부 민방위대, 위천 댄스스포츠 회원, 위천면 체육회 이종태 수석 부회장이 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노인의 정영권 부회장, 남상면 적십자 회원, 남상면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인평마을 주민들이 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남하면 대사마을 주민, 남하면 농업경영인 회원, 남하면 주부 민방위대, 남하면 장전마을 주민들이 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거창군 고재면 원봉계 마을회, 순회마을회, 계명이구 이종만 씨, 거창군 가조면 동래리 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바람이 좀처럼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반짝 기온이 오르는가 싶었는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주말까지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그쳐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눈구름도 서서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 1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빛 쾌청한 가운데 구름량 적습니다. 하지만 대기 건조가 지속되면서 창원과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창원 영하 2도, 함안 영하 5도, 의령은 영하 4도로 떨어졌고 낮 기온은 통영 8도, 거제와 창원 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아침 기온은 진주가 영하 4도, 함양은 영하 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7도, 함양과 거창 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 화정면 상정 귀농 귀촌 장목반은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의령군 장학회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양배수장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 비봉리 폐총 전시관이 오는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함양군은 함양 곶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일까지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대대적인 곶감 판촉 행사를 엽니다. 함안군 여성농민회는 지난 11일 함안면 소재 5,879대에서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 참여자 100여 명에게 떡국과 과일 등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 이종환 사명화학 명예회장 생가터의 기부 체납과 관련한 파기환송 심패소에서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령군은 교육재단의 기부 체납 약속을 받고 이 회장 생가터를 복원에 협조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의령군이, 2심은 교육재단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해 2심 파기환송심에서 의령군이 승소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조선업 퇴직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캠프를 오늘까지 거제 대명 리조트에서 운영합니다. 이번 취업 캠프에는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 퇴직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자문과 집단 상담, 퇴직 후 연말정산 방법 등 강의가 진행됩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가 남녀공학 중학교로 통합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을 통합해 위치는 구암여중에 이름은 구암중학교로 오는 3월 1일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암중은 신입생이 4년 만에 30%가 줄었고 구암여중은 현재 학생이 230여 명으로 가장 많았을 때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자유계약 신분인 조형훈 선수와 계약하며 올해 선수 계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NC는 조 선수와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금 포함 모두 4억 5천만 원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C는 이호준 선수와 7억 5천만 원, 나성범 선수와 3억 5천만 원에 계약하는 등 국내 선수 63명과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